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4월 첫째 주는 정말 빅 이벤트가 넘치고 흐르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전 세계적인 두려움을 몰고 오고 있는 관세 문제에 대한 발표가 4월 3일 새벽에 있었고요. 그 다음 4월 4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탄핵 심판이 완료가 되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관세 문제도 상호 간의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국내 모습도 좋아지는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다가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정치적 불안전성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커다란 리스크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뉴스입니다. 벌써 이게 거의 4달 전 이러한 뉴스네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했다. 계엄 선포는 무효다.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2번에 걸쳐서 통과를 시켰죠. 국민이 이끈 결과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 탄핵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죠.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냐 아니면은 기각이 되냐, 여러모로 전문가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파 성향, 좌파 성향 두 개의 성향에 따라서 이 추측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 21세기 와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과연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뭐가 됐든 탄핵 심판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관세입니다. 왜 관세 이야기를 하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여러분, 4월 3일 가장 핫했던 뉴스는 관세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뉴스, 4월 3일 아주 핫한 뉴스죠. 트럼프 한국을 콕 찍어서 최악의 무역 장벽 국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관세 25%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과 내역을 보게 되면요, 사실 너무나 심각하게 부과를 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한국 여기 있는데 25%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옆 동네 일본, 일본도 24%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 비율을 잘 맞추죠. 그런 일본이 24%를 두드려 맞았다. 중국은 34%를 맞았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49%를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이 봐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한국이나 일본 24%, 25%씩 두드려 패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모습을 보인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또는 싱가폴, 칠레, 터키, 콜롬비아, 이쪽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이쯤 되면은 특징이 하나가 보이죠. 보편관세로 매긴 10%,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호관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뭘까요? 이쪽 파란색을 보시면 압니다. 파란색이 뭐냐면요, 미국이 느끼고 있는 니네 나라 관세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건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67%를 매긴다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2 해서 34%를 부과를 한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90%를 부과한다고 미국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가 46%를 매길 거야. 이거 베트남 이거 수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다 물건 못 팔게 생겼습니다. 한국도 50%나 우리가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25%. 왜? 미국은 관대하니까. 우리는 니들만큼 그렇게 악랄하게 장사 안 해. 이 와중에 우리는 관대해.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 정부고, 관세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퍼센테이지로 매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게 되냐? 제가 일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관세가 지금 25%가 부과되게 생겼어요.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부과가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관세 부과 전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미국으로 가면은 105만 원이었지만 상호 관세 후 100만 원이었던 게 미국으로 가면 125만 원이 되니까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저렴하고 품질 좋고 구매하기 좋은 물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미국 내에서 소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정치적 공백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올렸던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31조, 대한항공이 48조, 미국에 선물을 했어요. 니네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공장 짓고 사람도 채용하고 물건도 만들게. 이렇게 미국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엎드린 그 주체가 기업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 직접 가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왜? 살려고.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열이 받는 거냐면요. 이렇게 기업이 갔다는 것 자체는요. 이제는 각자 살겠다 이거예요. 국가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앞에 직접 기업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어야지.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공백이었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권한 대행들도 크게 정치를 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미국 상호관세 대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4월 3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4월 3일 날. 진짜 아우 얼굴 보면 얄미워 죽겠어요. 인제 와서 이 소린 누군들 못해. 유치원생도 하겠어. 그 전에 앞장서서 야 이거 보십시오. 기업인이 미국 앞에 가서 엎드린 게요. 3월 25일 뉴스예요. 도대체 그러면 국가는 뭘 했냐고. 미국이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대비를 하겠다.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최상목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덕수 총리도 똑같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제 와서야, 물론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와서야 뭐 미국 관련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이제 와서 집 불나가지고 다 탔는데 이제 와서 물 뿌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최고 대가리에 앉혀놨으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만무합니다. 진짜로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고, 그렇다 보니 결정적으로 관세를 맞았고 이거에 대한 데미지를 고스란히 가장 먼저 받는 존재들이 누구냐? 뉴스 바로 나오죠. 수출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 죽어 나가버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대기업도 크게 타격을 입을 거고,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는 뭘 준비한 거야? 이제 와서 뉴스 찾아보면요. 뭐 이러한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좀 대출을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언제 대출해달라고 그랬냐고. 사전에 앞서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뭔 대출을 해주네 만에 껐떡하면 대출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정치판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의 공백으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심하게 무너졌는지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 사건,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 수출 500억 달러 감소 가능성. 500억 달러가 비게 되는 겁니다. 500억 달러가 없어지게 되면 이 돈만큼 일자리도 없어질 거고 기업도 없어질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대비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20%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넘어섰죠. 25%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가 25%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협상에 따라 관세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0%, 18%, 15% 우리가 얼마만큼 똘똘하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이게 내려갈 건데, 자,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빨라야 6월입니다.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쳐봅시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좌파 우파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도대체 우리가 관세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가
참고 자료를 배포했어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미치겠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백악관 측에서도 명확하게 참고 자료가 너무 보기 쉽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가 도대체 가운데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관세로 이렇게 쳐맞다 보니 옆에 있던 금값이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가 폭풍을 불러일으키니 금값이 또 사상 최고, 대신에 기름 가격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고정자산인 금을 더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금값은 계속 더 올라간다. 금값이 지금 안 그래도 높았죠. 여기서 한 번 더 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에 투자한 사람들 또 나락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금에 투자하실 때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섣불리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유가는 또 내렸다고 하죠. 기름값이 내립니다. 왜 내리는지 아십니까? 관세 영향으로 생각보다 배나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배나 자동차는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나르기 위한 이러한 물동량이 줄어들기에, 기름 사용량이 줄어들기에 유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자, 정치도 지금 없어요. 공백기고 미국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은 전 세계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좀 따뜻하고 걱정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요. 내부 사정에 대한 최신 뉴스 한번 볼까요? 전국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월세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올리니까 월세라도 지방 부동산 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나왔죠.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말미암아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월세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적은 돈으로 내가 이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게 월세인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야, 진짜로 텐트 치고 이제 자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부동산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반증하는 그러한 증거고요. 그 다음으로 부채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최신 뉴스예요. 개인, 기업, 모든 부채의 절반이 50%가 1,933조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골백 번 얘기했던 겁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풀렸어. 시중에 풀린 돈이 이렇게 많아도 도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이나 되는 돈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으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면은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돈을 회수를 하니까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안 나오고 유동하고 있는 그나마 이 작은 돈에서 빠져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돈이 말라가고, 악순환의 고리가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제가 분석을 했으며 이 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뉴스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개인 기업 빚의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버린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 국내 사정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지금. 외적으로도 막장, 내부적으로도 막장, 이거를 관리해야 될 정치는 공백. 각자 도생도 이런 각자 도생이 없는데 뭔가 우리가 능력이 받쳐줘야 각자 도생이라도 하죠.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 이렇게 답답한 모든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전성은 이어진다. 왜냐? 기각이 된다. 엄청난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것 같고, 인용이 된다. 인용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2달, 60일이 걸립니다. 60일. 60일 동안 또 극우 세력, 우파, 좌파, 뉴라이트 별게 다 튀어나올 건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전성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의 보편관세 10%의 플러스 상호관세가 우리의 귓방맹이를 쳐 돌려버리니 우리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나 정신 못 차리고 어질어질하죠. 미국하고 한국은 FTA로 서로 잘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FTA로 솔직히 꿀을 많이 빨고 있었죠. 대미 흑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수많은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버틸 수 없는 폐업을 해야 되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대외적인 상황 내에서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가계 기업 부채는 터지기 직전이고요. 부동산 광풍은 식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떠한 해결법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바뀐다면,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면, 아니면은 정치적 색깔 다 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뭐가 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암울합니다.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 우리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힘든 시간 후에 우리가 힘든 시간 버텨내면 더 크게 성장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든 시간 후에 더욱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굳게 믿고 한번 꾹꾹 눌러서 참아봅시다. 우리 힘들어도 잘 참고 이 시기 이겨내면 또 좋은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가 잘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